자, 봅시다. 이차함수 최대값과 최소값. 결국은 뭐 최대라는 말과 최소라는 말은 그거죠.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큰 것과 작은 것을 찾아라 이 뜻이고요. 그럼 이차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자 봐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최대 최소는 y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야, 정확히. y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을 때 2차 함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표준형 형태의 식이 가장 필요하다. 왜?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꼭지점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반드시 꼭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함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리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지 않으면. 그래서 함수를 직접 그려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진짜 축의 위치를 안 알려줘요. 어떤 문제는 뭐 꼭지점의 y좌표를 안 알려줘요. 어떤 문제는 y절편을 안 알려줘. 뭔가를 안 알려주고서 너희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그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그림을 그려낼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낼 줄 아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무조건 그려서 해결을 한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난 첫 수업 이거 2차 함수 처음 할 때도 얘기했지만 2차 함수는 사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원래 있다가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생긴 상태야. 그래서 너희 밑에 학년인가 밑에 학년인가는 3학년 때 최대 최소를 배워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 꼭지점 찾아서 하는 것만. 꼭지점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최대 최소는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냐? 너희가 함수에 대한 정확한 그걸 표현을 아셔야 돼요. 함수의 정확한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해하고 계셔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요 그림이 요렇게 그려졌어. 지금 함수가. 이 그림만 보시면. 그쵸? 그러면 그때 y 값들은 뭐냐면 여기가 가장 끝이고 함수가 그려져 있는 범위를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함수가 그려져 있는 범위가 q 아래쪽으로 계속 그려져 있죠. 맞지?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생각하면은 요거야. y라는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보시면 여기가 q야. 그리고 지금 그려져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길 기준으로 요렇게야. 맞아? 맞아? 그랬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요 y의 가장 큰 거를 찾는 게 우리가 최대 최소라고 했잖아요. y의 가장 작은 거, y의 가장 큰 거. 맞아요? 이걸 수직선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수직선을 그릴 거 아니잖아? 그쵸? 그냥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함수가 그려져 있는 범위가 q 기준으로 요 q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다 그려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 y 값은 q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얘는 y 값은 q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잘 봐. 자, 요거. 결국 y라는 애는 얘랑 같은 거잖아. 우리가 꼭지점을 p, q라고 했을 때. 맞죠? 그럼 봐봐. x-p의 제곱은 결국 우리가 얘가 허수는 아닐 거 아니야? 실수만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리고 양변에 a라는 값을 곱할 거야. 양변에 a를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가 바뀔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양변에 또 다시 뭐를 할 거냐면 q라는 값을 더할 거야. 같은 값을 더했을 때 부등호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안 바뀌죠. 그래서 얘를 자세히 보면 얘가 결국은 y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q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식을 그려서 그래프를 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체로 많이 통용되는 거는 이 함수를 그리는 거. 왜냐면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는 거는 사실 2차식밖에 통하지 않아요. 나중에 너희가 2학년이랑 올라가게 되면은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의 3차 함수, 4차 함수의 최대체수도 찾아야 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함수를 그려서 찾아야 돼요, 결국.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2차 함수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은 이 2차 함수의 그림입니다. 함수의 그림입니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힘들긴 오히려 이 제곱으로 찾는 것보다 이 함수 그림으로 찾는 게 너희가 더 힘들긴 할 거야. 힘들긴 한데, 알아.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얘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함수의 그림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가끔 어떤 문제들에서는 제곱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가장 낮은 값. 그래서 보시면 A가 양수일 때는 최소값만 존재하죠. 왜냐면 이 그림은 여기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얘는 반대로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계속 내려가죠. 그러면은 최대값만 존재하죠.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는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기서 아실 거는 A가 양수면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A가 음수이면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이 범위 제한은 어디냐면 뭐야? 제한 범위, 이거 x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한다는 거는 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딱 봐, 이렇게 잘라준다는 거거든. 근데 그런 말을 지금 얘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죠? 그럴 때는 그냥 2차 함수 최대차수는 꼭지점에서만 찾는다. 꼭지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말하잖아.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2차 함수는 일단은 꼭지점 못 찾으면은 그냥 2차 함수는 못 하는 거야. 알았지? 2차 함수는 이 꼭지점 못 찾으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해 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사실 꼭지점에서 찾는 거는 시험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꼭지점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아서 이제 우리는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186페이지에.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에도 이 문제가 늘 나오거든. 모의고사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를 할 때 항상 말하지만 제한된 범위를 기준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는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른다. 어떻게 하냐? 자, 뭐 요거를 외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외워서 하시는 분들도. 근데
요런 게 성립하는 거는 항상 말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문제들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얘네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외우지 마.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리는 이겁니다. 원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꼭지점이 P, Q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졌어. Q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랬는데 예를 들어 알파가 여기고요. 베타가 여기야. 알파랑 베타가. 그러면은 나는 이 함수를 어디만 보래? 알파랑 베타 요 사이만 딱 보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바깥에는 나한테 필요 있는 함수야, 필요 없는 함수야? 필요 없죠? 없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내가 봐야 될 부분만 보면 된다고 문제에서 줬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라. 자른다라는 개념을 너희가 만약에 잘라서 못 보겠으면 지워도 돼요. 진짜로. 이렇게 지우셔도 돼요. 그럼 나한테 남아있는 함수는 누구야? 요렇게야. 맞죠? 그럼 함수가 그려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요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어요. 맞죠? 그럼 수직선상 봤을 때 얘가 가장 위 최대죠? 얘가 가장 아래 최소죠? 그쵸? 요걸 가지고 최대랑 최소를 찾는 거야. 그래서 자르는 방식을 뭐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잘라주거든. 이렇게 지우는 것보다는 할 때마다 지우기를 지워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자르는 거를 이렇게 보라 그래. 항상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 선을. 그럼 나한테 이 안에 이 안쪽만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요 안쪽만을 확인해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한된 범위. 이해됐어? 그래서 제한된 범위를 하고 났더니 요 A에서의 함수값, 알파에서의 함수값, 베타에서의 함수값, 꼭지점인데 이 세 개 중에 반드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함수값 찾는 겁니다, 결국.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결국은 이걸 그릴 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좀 나는 좀 외울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외우는 건 어때요?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꼭지점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포함되잖아요. 그쵸? 꼭지점이 알파 베타 사이에 포함되면 반드시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를 갖습니다. 위로 볼록이면은 최대고요.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꼭지점에서 일단 그걸 가져요. 첫 번째. 자, 그러면은 꼭지점이 어디 갔어? 방금 포함된 경우는 얘가 최대나 최소를 갖는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최대야. 얘가 어떻게 되냐면 A가 양수이면 최소, A가 음수이면 최대거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만약에 A가 양수일 때라고 생각해봐. 그럼 꼭지점에서 최소를 가졌어요. 그럼 언제 최대를 갖냐? 자, 이차 함수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차 함수의 특징.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쵸? 그 대칭인 걸 우리가 축이라고 하잖아요. 대칭선을. 그러면, 봐봐. 이 축을 기준으로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보시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좌우가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아? 그쵸?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어.
요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먼 쪽이죠, 먼 쪽. 축보다 먼 쪽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위로 블록일 때는 축보다 먼 쪽이 더 많이 내려가겠죠.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축에서 먼 데가 축의 그 최대나 최소를 갖는 데가 있잖아. 축의 최대 최소를 갖는 거에 반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에서 최대를 가지면 먼 데서 최소값을 갖는 거고요. 축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축에서 먼 쪽에서 최대를 갖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외우셔도 되긴 합니다. 요거는. 됐죠? 됐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계속 강조하지만 그래프를 꼭. 그래서 꼭지점의 범위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봤는데 그게 어디야? 범위 양 끝 중에서 축에서 먼 좌표, x좌표. 축에서 가장 먼 x좌표에서 최대나 최소를 갖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돼요. 방금 했던 그래프가 여기 있네요. 괜히 그렸네? 이런 씨. 축을 기준으로 무조건 먼 쪽에서 축을 기준으로 먼 쪽에서 최대를 갖고 최소를 갖고, 그쵸? 그쵸?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축이 포함되지 않을 때는, 자, 축이 포함되지 않을 때는 그냥 알파일 때 함수값과 베타일 때 함수값을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함수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잖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쵸? 그쵸? 그래서 나는 요 사이의 값만 보는 거야. 됐어요? 자,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찾냐? 사실 요것도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 우리가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생각해보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너희 2차 함수의 특징이라고 해서 배웠던 것 중에 일단은 뭐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이다, 그쵸? 그리고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했을 때 C는 Y절편이다, 그거 있었고, 그리고 그거 기억나? X가 P보다 클 때, X가 P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뭐 이런 말 기억나?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이런 거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프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이었잖아. 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맞죠?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는 감소하는 겁니다.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X가 증가하고 Y가 감소한다는 거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X가 커지는 거는 오른쪽이죠. Y가 줄어드는 건 아래죠. 그러면은 함수는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는 거네. 맞아요? 오른쪽 아래. 맞지? 자, X가 증가하면 오른쪽이고 Y가 증가하면 위죠. 오른쪽 위입니다. 맞죠? 오른쪽 위야,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의 핵심인데, 이참수랑은 상관없어요. 이참수랑은 상관없고, 증가하는 함수와 감소하는 함수의 특징은, 자, 요거야. 두 가지를 알아요. 증가 또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자, 증가함수는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크다 그래. 크다 그래. 그러면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 큰 값을 넣으면 더 커집니다. 이게 증가하는 함수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x가 커지는 값을 넣으면 함수 값도 커지는 거야. 이 표현을 알아요. 너네가 수학을 할 때 항상 말하지만 말로 안 줘요. 야, 증가함수야 라고 말을 안 해줘요. 됐지? 그래서 너네한테 범위를 이렇게, 야, 이렇게 말 안 주고 이거인 범위를 찾으시오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증가하는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이해됐지? 감소는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그대로 x2가 큰 거야. 근데 fx1과 fx2는 큰 값을 넣은 함수 값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증가하는 함수와 감소하는 함수의 수학적 표현이야. 됐지? 됐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럼 증가하는 함수일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죠. 여기는 감소하는 구간이잖아요. 맞죠? 그럼 작은 값을 넣었을 때 크고 큰 값을 넣었을 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알파를 넣으면 최대고 베타를 넣은 게 최소인 거야. 이해되세요? 얘는 증가하는 구간이잖아. 맞지? 작은 값을 넣으면 작고 큰 값을 넣으면 커지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알파부터 베타라고 했으면 무조건 알파가 작다라는 건 알잖아요. 맞죠? 알파부터 베타라고 했으면은 무조건 알파가 작다라는 건 알아. 그럼 우리는 뭐만 판단하면 돼? 증가하는 구간인지 감소하는 구간인지만 판단하시면 돼. 이해됐지? 이해됐지? 아마 그럼에도 최대 최소가 제일 어려울 거다. 그럼에도. 그래서 자,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경우는 다른 거 없다. 제발 그래프 그려서 그려. 그림 없기만 해봐. 그리게 시킬 거야. 그림만 시킬 거야. 무조건 그려라.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넘어가서. 자, 문제를 보시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데 x가 1일 때 최대값이 2래요. 자, 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x가 몇일 때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말하는데 최대 최소만 찾고 끝나면 안 돼요. 그때 x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고만 끝내지 않아. 항상 어떤 문제든. 그때 x가 뭔지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자, x가 1일 때 최소값이 2란 얘기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최소값이 2래요. 그럼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2라는 소리야. 맞죠? 그럼 그때 x는 몇이래? 1이래요. 맞아? 맞아? 그럼 이거는 그래, 자, 이 문제를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꼭지점. 맞죠? 딱 보면 꼭지점 1,2 아니야? 그러면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고요. 여기 a 넣어야 되는데 얘랑 같은 식이라면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요 말을 보고 꼭지점이 1,2다라는 걸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요걸 보고 꼭지점은 1,2다 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냥 쉬운 문제죠. 이차 함수에서 꼭지점 알려주고 함수식 찾는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가 쉽게 바꿀 줄 알아셔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배웠던 것 중에 쉬운 문제들로 바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거를 쉽게 바꿀 수 있으면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다. 이해됐죠? 다음 2번. 자, 얘는 최대값이 3이래요. 그러면은 제한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값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가 3이다. 맞죠? 그때 x는 우리가 지금 알아볼라? 몰라요. 문제에서 알려준 게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건 생겼네. 뭐야? 위로 볼록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a는 음수여야 하네요. 첫 번째, a는 음수이다. 됐죠? 그 다음 꼭지점 찾으시면 돼요. 꼭지점 찾으시면 어떻게 a로 묶어 x제곱 2x 플러스 1 필요하고 마이너스 1 필요하니까 나가면서 이렇게 맞죠? 그랬을 때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랑 같네요. 꼭지점이. 그래서 얘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됐어요? 5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랑 같아야 한다. 3이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랑 같아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a는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검사하기에도 좋은 게 a가 원하는 값이 나왔을 때 원하는 대로 음수가 나왔냐? 확인. 됐죠? 그럼 문제 될 거 하나도 없네.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자,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2차 함수를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꼭지점은 알고 있으면 좋다. 맞죠? 맞죠? 꼭지점이란다. 미안. 일반형에서 축의 방정식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축의 방정식.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입니다. 축. 맞죠? 이거는 알고 있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축으로 그냥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어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얘처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진짜 생긴 게 그지 같은 애들 하나씩 나와, 축이. 그런 애들 완전 제곱식 바꾸는 과정 쓰는 것보다는 그냥 요걸 이용해서 축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아요. 2분의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 바꾸면 돼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4는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거기에 부호 바꾸면 2잖아요. 축은 2입니다. 2.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축이 요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축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축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있으면 반드시 축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갖는다. 맞아? 맞아? 그러면 x가 2일 때 최소인지 최대인지 판단하는 거는 요 개수 x제곱의 개수 부호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기서 최소를 갖는 거네. 맞아? 맞죠? 축에서 최소를 갖는 거네. 여기서 최소를 갖는다. 최소를 갖는다. 2일 때 최소값이다. 그러면 2일 때 최소값이니까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네? 그 말 아니야? 왜?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이래. 그럼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이란 소리야. 맞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죠. 이걸로 꼭지점을 찾아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요 좌표가 뭐야? 2, 마이너스 3이잖아요.
2,-3을 대입하느냐. 대입해도 되지 않아? 그렇잖아. 그래서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럼 대입하면, 대입을 선택한 이유는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거든. 대입하면 없어지거든. 그쵸? 그쵸? 그래서 대입하면 없어지니까 K는 -3. 맞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봐봐. 제한된 범위 2가 여기에 있어. 맞죠? 자, 2에서 먼 게 3이야, 0이야? 2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0이죠, 0. 왜냐면 2를 기준으로 3까지는 한 칸만 가면 되는데 1을 기준으로 0까지는 두 칸을 가야 되잖아. 그럼 더 먼 쪽은 0입니다. 그러면 2에서 최소값을 가졌으니까 더 먼 0일 때 함수값 0일 때 함수값 맞죠? 요게 최대를 갖는 거예요. 실제로 3일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쵸? 3일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보다 커질 수는 없다. 됐죠? 그래서 0일 때 x가 0일 때 최대값. 근데 뭐가 잘못됐는데? 축이 2가 아니라 1이네요. 미안. 이런 씨. 죄송합니다. 축이 2가 아니라 1이죠. 이거 2배 하고 나눠야 되지.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이씨. 아침 10시라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 야. 자, 망했네. 에라이, 씨. 1일 때. 그럼 얘가 1일 때야? 이런, 씨. 다 잘 먹고 있잖아. 그럼 1, -3이죠? 그렇죠? 1 대입하면은, 얘도 잘못됐네. 2-4 플러스 K가 -3. K는 -1인가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얘도 다시 해야 되네. 망했네. 얘 1이 여기 있으니까 1에서 먼 건 3이죠? 그러면 이제 0이 아니라 3일 때가 최대겠네요. 그쵸? 3일 때가 최대네. 그래서 x가 3일 때 최대값. 보통 최대값을 라지 m으로 씁니다. 보통 최소값을 뭘로 쓰냐면 스몰 m 이렇게 써요. 미니멈 맥시멈이야. 그래서 미니멈 했을 때 min 했을 때 스몰 m 쓰고 맥시멈 max 해가지고 라지 m을 쓰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특별한 말 안 할 때는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라지 m 스몰 m으로 쓸게요. 알았지? 물론 말로는 해줄 거야. 최대값 최소값으로. 그럼 최대값은 3 나오면 암산할 수 있을까? 9, 2, 18. 18에서 12 빼면 6. 6에서 1 빼면 5.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가능하면은 찾아주세요. 서술형에서도 괜히 꼬투리 잡히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항상 말하지만 풀이에 답에 이거 없으면 다시 시킬 거야. 물론 정답지에는 요거 필요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알았지? 없는 문제도 있는데 우리 항상 말하지만 서술형 중요하다. 서술형 진짜 100점, 20점씩 나와요. 다 합치면. 그래서 서술형 먼저 하는 애들도 있어요. 나중에 서술형 시간 없어서 못 풀까봐.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여기가 음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고. 축을 잘 보시면은 -1에 2배 하는 거니까 -2분의 -2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쵸? 그럼 축이 뭐야? -1이네. 그러면 축이 여기가 -1이야. 근데 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르래? 1부터 4까지 자르래. 맞죠? 1에서 잘라. 1 여기쯤 있을 거고요.
4 여기쯤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그쵸? 그럼 잘랐을 때 내가 보는 함수는 어디? 여기 잘린 부분. 요 사이. 여기가 1과 4일 때야. 그럼 결론 났네. 언제 최대야? 1일 때 최대. 4일 때 최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x가 1일 때 최대값이 문제에서 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1,5라는 소리죠? 그쵸? 여기가 함수값이 5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1,5 대입해서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5. 그럼 k는 8. 그럼 얘는 x가 4일 때 최소값이죠? 그치? 그래서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6.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16. x가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6을 갖는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최대 찾는데. 왜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축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친구입니다. 이제 2개월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얘는 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축이 없어요. 축이 A로 나와요. 자, 봐봐. 축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2에 2에 부호 바꾸는 거니까 약분하고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축의 위치를 모릅니다. 맞죠? 자, 요런 게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 중에 하나야. 어떻게 하냐? 축이 포함될 때와 포함이 안 될 때로 우리는 최대 최소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맞지? 그리고 얘는 위로 블록이야.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 축 A가 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됐어요? 다음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자, 축이 저 범위로 나눠질 때를 각각 찾으셔야 해요. 이 세 번을 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서술형에 잘 나옵니다. 너희가 서술형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경우 나눠서 이걸 때.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림 그려볼까요? 어쨌든 요거는 다 똑같이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차 함수 3개는 똑같이 그려야 돼요. 그러면 축이 마이너스 1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고 1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죠? 맞죠? 자르는 게 이렇게야. 그래서 이렇게 잘렸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축이 요 안에 있을 때는 뭐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쯤 대충 있다고 치고요. 여기쯤 1이 있다고 칠게요. 뭐 얘가 더 내려가고 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자, 이렇게 된 상태이고 이때는 1보다 크니까 1이 여기고 축이 여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맞죠? 자, 첫 번째 거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일 때 최대값이 2라고 했으니까 2고요. 그러면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3a는 3. a는 마이너스 1. 됐죠? 다음. 그쵸. 이제 그거를 기다려봐. 봐야 돼. 잘 봐. 이때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이죠.
맞죠? 자, 그럼 꼭지점을 찾아볼까요?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2a x 플러스 이걸 반으로 나누고 제곱하면 a제곱 맞죠? 거기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그럼 꼭지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얘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얘가 2여야 되니까 얘는 2니까 2항에서 마이너스 2여야 되죠? 그쵸? 그래서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 a는 마이너스 1 또는 2 맞죠? 자 얘는 대놓고 벗어나 있죠? 그쵸? 근데 얘는 여기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안 됐잖아. 근데 얘가 되죠. 맞아요? 실제로 꼭지점이 요 값이 된다라는 거야. 잠깐만. 꼭지점이 여기 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에 걸치게 된다라는 거야 항상.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된 마이너스 1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 등호가 여기에 붙어도 되고 여기에 붙어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사이에 있을 때를 더 넣으면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넣어서 보통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나는 여기다 붙일래요 하시면은 뭐 거기다 붙여도 상관은 없다. 왜냐면 축이 여기서 포함이 됐다고 해도 여기까지 돼 있다고 해도 어차피 여기 1이라고 해도 똑같이 여기서 최대값을 가져요. 맞죠? 그래서 부등호를 어디다 넣든 상관없다라는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넣었으면은 똑같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갖겠죠? a가 마이너스 1인 거는. 그쵸?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항상 된다. 됐죠? 됐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다는 1을 대입해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a는 최대값이다. 그러면 a는 3. 그럼 얘도 되는 거네요. 범위 안에 맞게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실수 a 값은 마이너스 1과 3 두 개. 다 찾아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싹 다 찾아줄 줄 아셔야 된다. 됐죠? 그래서 그래프는 요 그래프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 기형은 변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프 그릴 때 우리 그런 학생들 있는데 우리 미술학원 아니잖아. 그쵸? 그래프에 목숨 걸고 그리지 마. 그죠?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야. 그래프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거. 그건 하지 마라. 알았지? 뭐 그렇다고 해서 V자는 안 돼요. 알았죠? 실제로 V자로 된 그래프가 존재해요. 절대값 함수는 V자로 생겼어요. 실제로 V 형태로 된 그래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V자로 그리지 말고 양심상 이 정도는 그리면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 그쵸? 양심상. 그래서 이차함수 그릴 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는 그려줘라. 됐죠? 일단 요거까지만 잠깐 하고 이번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 자,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제일 많이 어려워합니다. 치환을 했을 때 문제는 그 전까지는 너희가 생각을 안 해도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치환을 하면 치환한 걸로 그냥 바꿔놓고 문자를 써놓은 다음에 그냥 뭔가 식을 정리하거나 식을 뭐 전개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치환한 걸로 끝이었잖아. 그쵸? 자, 이번에는 치환한 상태, 일단 치환할 게 눈에 보이긴 해요. 근데 치환을 했을 때 그 치환한 형태를 가지고 범위를 찾아줘야 됩니다. 뭐냐면 너희가 최대최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봐봐. 우리가 뭐 어떤 함수를 이렇게 그려. 여기가 뭐 2일 때 최소값이 뭐 3이야. 그리고 최대값이 5일 때 뭐 대충 예를 들어서 뭐 한 7 정도 된다고 쳐. 여기 1일 때 있고. 그쵸?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최대와 최소가 7이랑 3이 최대 최소를 갖는 거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항상 답을 쓸 때 어떻게 썼어? x가 2일 때 최소가 3, x가 5일 때 최대가 7. 맞아요? 근데 너네가 요 표현은 요거랑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y는 3부터 7까지란 뜻이야. 맞아요? 맞아요? 자,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야.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얘를 최대 최소를 범위로 쓰느냐 최대 최소를 말로 쓰느냐 차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얘도 결국은 치환을 했을 때 이렇게 돼요. 잘 봐. 하나, a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맞지? y는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0이라는 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함수가 두 개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는 최대 최소를 두 번 찾으시면 돼요. 치환했을 때 최대 최소를 두 번 찾는데 그때 첫 번째 최대 최소는 범위를 쓰는 거고 그니까 치환한 거의 최대 최소죠. 치환을 한 거의 최대 최소는 범위를 쓰는 거고 치환을 해서 나온 식 이거 있죠. 요 식의 최대 최소는 말로 쓰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결국은 단순하게 요 문제는 치환을 했을 때 최대 최소를 두 번 구한다가 그냥 핵심이거든요. 최대 최소를 두 번 구한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범위를 쓴다야. 이해됐지? 한 번은 범위, 첫 번째는 범위, 두 번째는 이렇게 최대값이 몇, 최소값이 몇.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얘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아볼 거야. 자,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찾아볼게요. 자, 축을 잘 보세요. 축을. 여기가 x고 여기가 a야. 맞죠? a는 우리가 y면이 아니잖아. a잖아. 세로는 a야. 얘가 세로축이 되는 거야.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을 알아야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꼭지점을 갖고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얘는 뭐만 가죠? 최소값만 갔죠? 뭐 x 범위 제한해 둔 거 있어? x의 범위가 제한된 게 있어? 없잖아. 그럼 최소값만 갖는 거야?
그러면 A는 최소값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맞아? 그럼 최소가 마이너스 2다. 다른 말로 뭐야? 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범위를 쓰는 거야. 됐죠? 됐죠? 그리고 얘를 여기로 딱 끌고 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에 대한 최대 최소를 요 범위에서 한 번 더 구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첫 번째에서 구하고 얘는 그걸로 범위를 찾아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왜? A라는 거를 내가 치환을 해서 식을 만들었는데 이 A가 안 되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들은 제외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A라는 값은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2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2 이하는 안 되는 거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쵸? 그럼 우리는 그걸 볼 때, 이걸 볼 때 그 안에서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말했지만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말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아까처럼 그냥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범위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첫 번째 치환한 함수의 최대 최소는 범위로 쓴다. 됐죠? 됐죠? 그리고 다시 요거의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그려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플러스 3 a 마이너스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3,3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네. 맞죠? 맞죠? 그때 a의 범위는 어디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크거나 같은 건 오른쪽이죠? 맞아? 그럼 난 이 그래프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몇일 때? A가 여기가 A야. 여기도 축을 써줬어야 되는데 미안. 여기가 A 여기가 Y야. 맞죠?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몇이냐? 4인가요? 아니다. 4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이해됐어? 근데 항상 말하잖아? 우리는 x가 몇일 때 y를 찾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x 찾는 것도 해줘야 돼. 어떻게? a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었잖아요. 그러면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4다 이렇게 찾는 게 더 중요해요. 됐어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을 찾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거 두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x값 두 개 나오기도 해요.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같은 한 값이 되는 게 두 개가 최대 두 개까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찾아줄 수 있어야 돼. 됐어? 마찬가지.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A를 치환해. 얘를 A로 치환할 거야. A로 치환할 거고 A로 치환할 거야. 그래서 A를 써. A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자, 그걸 치환한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써. Y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맞죠? 근데 이번에 얘는 X의 범위를 한번 제한해 뒀어요. 맞죠? 그럼 얘는 X가 없죠? 그럼 얘한테 쟤를 갖다 쓸 일은 있어 없어? 없는 애야. 얘한테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거. 됐죠? 그러면 얘도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최대 최소를 한번 찾으라는 거야. 여기서 한번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여기가 1, 축이 1이야. 그리고 1,2네요. 1,2. 요렇게. 맞죠? 맞죠?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1부터 2라고.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최소값 여기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가 축이 a고요. 여기 축이 a고요. 여기가 x야. 맞죠? 그랬을 때 a의 최대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 1 플러스 2 플러스 5니까 최대값이 3이니까 그럼 a는 3보다는 일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최대가 3이니까. 최소가 몇? 2일 때죠? 네, 2일 때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할 때 a는 또 2부터 3이 아닌데? 나 왜 3이라고 썼니? 8이죠? 미안. 됐죠? 최대값 8이죠? 아, 얘가 3이잖아. 뭐야? 6이네. 이런, 씨. 다 잘못했네. 됐죠? 됐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한 번 더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이번엔 말로 써주는 거죠. 자, 이거 그려보면 a-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그럼 1,3이야. 그럼 1,3에서 꼭지점을 갖고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y고 여기가 a 좌표고. 그럼 a가 2부터 6이니까 또 2부터 6으로 잘라야겠네. 2에서 자르고 6에서 자르고. 맞아요? 그럼 2부터 6이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럼 언제 최소? A가 2일 때 최소값, A가 6일 때 최대값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 그럼 A가 2일 때 최소값 몇이야? 2 넣으면 4고요. 6 넣으면 5니까 5에다 제곱 25, 28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x값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2가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6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쵸? 이때 최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찾아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맞죠? 됐어? 됐어? 자, 얘 봐봐. 얘가 중요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나요? 맞니?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니?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뭘 잘못했지? 여기 마이너스 붙였냐, 나? 아이씨. 자, 마이너스 붙으면 안 되죠? 미안. 어쩐지. 자, 그럼 얘도 잘못됐잖아.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 x가 1일 때야. 뭐야. 아씨, 계산을 잘못했네. 계산 난리 났다, 난리났어. 자, 됐죠? 됐죠? 어쩌다 보니 x 1은 맞았네요. 자, 여기서는 얘가 6일 때니까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3, 1 해서 마이너스고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둘 다 찾냐? 잘 봐.
처음에 들어있던 x 값의 범위를 봐야 돼.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3은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시작부터 우리는 x는 1, 마이너스 1에서 2만 보는 거였어. 그러면 그 외의 범위에 있는 값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해됐죠? 그래서 최대값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물론 치환한 거는 x값까지 찾으라고는 안 할게요. 선생님이 풀어줄 때만 이렇게 하고 너희가 풀 때는 치환한 거는 요 x값 찾으라고는 안 할게요. 어차피 치환한 거는 요 x값 찾는 거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치환한 거는 x값까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치환에 대한 최대 최소. 그러니까 치환에 대한 최대 최소는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 두 번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핵심은 그거야. 알았지? 그 대신 한 번은 범위를 쓴다. 자, 요거는 항상 이런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말을 써놓은 거 결국 이 식으로 끝난 거죠. 요 말은 특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 말은 요 식을 주기 위한 그냥 하나의 문장일 뿐이야. 됐죠? 됐죠? 그러면 잠깐만. 자,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한 선. 실제로 너희가 공을 던졌다고 생각해봐. 똑바로 위로 던졌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던지면 공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치? 공을 위로 던지면 우리가 공이 위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떨어지잖아. 얘가 무슨 모양이야? 이차함수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나온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요거죠? 그치? 요 이차함수식이 뭔데? y는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2t. 자, 요 t를 쓰는 이유는 t, 타임, 시간. x가 아닌 t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그겁니다. 그냥 x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해됐죠? 다만 우리는 t라는 거를 쓰는 이유는 시간을 주로 t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을 찾으시면 마이너스 4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플러스 32 나오면서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32 맞죠? 그러면은 4초일 때 가장 높은 높이가 32m인 거죠. 그러면 가장 높은 높이가 32m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2초 이상 7초 이하에서의 최소 높이를 구하시오. 자, 2초가 여기죠? 2초가 여기서 요 정도. 맞죠? 7초는 요거보다 더 많이 가야 되죠? 그쵸? 3초를 더 간 거니까. 그러면 요쯤에 있겠네요. 그럼 몇 초일 때가 최소야? 3초일 때가 가장 낮은 높이죠. 7초일 때가. 그쵸? 네. 그럼 7 대입하시면 돼요. 7 대입하면 몇이냐? 3, 9,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 뭘 잘못했지? 9, 4, 36. 뭐를 잘못했을까? 잠깐만. 애초에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뭘 계산을 잘못했는데 선생님? 자, 마이너스 4 반으로 나누면 4. 4를 곱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어디서 계산이, 오랜만에 수업해서 그래. 서 일주일 쉬어서 그래. 간만에 쉬었더니, 간만에 쉬었더니, 역시 오늘 진짜 일주일 만에 수업하니까 정신 나갈 것 같아. 큰일 났다. 64m네요? 그래, 애초에, 왜냐면 이게 8초일 때 0이고, 0초일 때 0이라서 애초에 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결과가. 그러면 다시 7초 때, 마이너스 36 플러스 64일 때가 최소인 거죠? 축은 바뀌진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몇이야? 28이죠? 그쵸? 그래서 가장 낮은 높이는 28m다. 몇 초일 때? 7초일 때. 7초일 때 가장 낮은 높이는 28m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활용 문제라고 해서 별로 다를 건 없어요. 너희가 활용 문제라고 하면 요거 가끔 이 그림 잘 이해 못 하시는 경우 계시더라고요. 가끔 이 그림 잘 이해 못 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건 밑바닥만 보라는 거야. 그냥 밑바닥만 봐라. 밑바닥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30 20 직사각형 모양. 여기 문화센터 바닥이죠? 바닥. 그쵸? 그래서 요거 직각 잘 보셔야 돼요. 직각. 됐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요거를 x라고 두면은 여기를 모를까 y라고 두어야 넓이를 x 곱하기 y로 둘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 항상 이전에도 수업했을 때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거 항상 말하지만 닮은 비 쓰시는 거예요. 닮은 비. 그래서 요 y를 하나의 문자로 바꾸는 거야. x로 바꾸는 거야, 문자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여기 길이 30-x고요. 맞죠? 그럼 비례식 쓰면 되네요. 30-x 대 30은 y 대 20. 맞아요? 그러면 30y는 600 마이너스 20x. 그래서 30으로 나눠주면 y는 20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x에 관한 걸로 내가 바꿔줬어요. 요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넓이 구해. 넓이 어떻게 써? 넓이 s는 x 곱하기 20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자, x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 플러스 20x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잖아. 자, 실제로 서술형 같은 거 나오면 얘 범위는 주어지긴 합니다. x의 범위는 내가 이거를 잡은 거기 때문에 30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맞죠? 거기에 길이기 때문에 최소한 0을 넘어가서도 안 되죠.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식을 잡는 거야. 범위를 이렇게 잡는 거야.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넘어갈 수 없다. 라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도 저건 또 나타나네. 유독 많이 지나가는 거죠. 매주 지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거의?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으면 아니야, 이해해야 돼, 저런.
30 x 그쵸? 그럼 반의 제곱 15의 제곱이니까 225 그러면 플러스 3으로 나누면 75 2 곱하면 150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15의 제곱 플러스 150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몇인 거야? 150인 거야. 맞아? 그래서 최대값은 150 제곱미터고요. 여기서 그때 뭐 가로, 세로 구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쵸? 실제로 가로, 세로 구하는 문제 진짜 잘 나와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문제 냈으면 선생님 가로, 세로 구하는 문제를 더 먼저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로, 세로 구하는 거 더 쉬운 거는 뭐냐면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x값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찾을 필요 없어요. 물론 둘 다 구하라고 하면 할 말 없고요. 그래서 가로가 여기가 15 세로는 몇이어야 되죠? 15 넣으면 5, 10 얘가 10 이렇게 돼야 되네. 그쵸?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까지도 찾을 줄 아셔야 합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조건이 주어진 최대 최소. 조건이라는 건 어떤 식을 주겠다는 거고요. 어떤 식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x랑 y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냥. x랑 y로 이루어진 어떤 식을 가지고 이 fx, 얘도 x랑 y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x랑 y로 이루어진 방정식 는 0이 있으니까 얘는 x와 y로 이루어진 식 그쵸? 그쵸? 그랬을 때 얘를 x 또는 y의 형태로 얘를 x는 또는 y는의 형태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x값의 범위를 구한다가 아니라 x 또는 y의 범위를 구한다. 이 x가 아니라 x 또는 y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 봐봐. x는으로 바꿀 거면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요. y는으로 바꿀 거면 y의 범위를 구하는 거. 문제마다 달라요. 무조건 이것처럼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y는으로 바꿔야 될 때도 있고 x는으로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x는으로 바꿨으면 x에다 이걸 y에 관한 식을 여기다 대입할 거거든요. 핵심은 x에다가 y에 관한 식을 여기다 대입할 거고 y는으로 바꿨으면 y에다가 이걸 대입할 거야. 그러면은 y가 사라지고 x는 남죠. 그럼 x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여기 x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y만 남죠. 그럼 y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구할지는 내가 뭘 대입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지 무조건 x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다. 조심해라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일반적으로는 x로 그러니까 둘 다 상관이 없으면 x로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y는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어떤 문제는 진짜 x는으로 바꾸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문제는 x는으로 바꿔야지만 되는 문제도 있고요. 됐어?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문제를 보면 어떻게 넘겨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가 문제에 보입니다. 대부분 다. 됐지? 자, 그러면 그거를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여기도 한 문자 x가 아니라 x 또는 y죠. 내가 편한 걸로 넣는 거야. 항상 말하지 마. 그랬을 때 그 범위 안에서 fx, y의 최대 최소를 그 다음에 구한다는 거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얘는 대놓고 x는의 형태로 y는의 형태로 바꾸게끔 만드는 건데 자, 한 문자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맞죠? 자, 요거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x든 y든 둘 중에서 하나를 없애자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x를 없애든 y제곱을 없애든 하나를 없애겠다는 건데, 그럼 x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니까 이거 x제곱은 루트 이렇게 되니까 루트가 생겨. 맞죠? 맞죠? 근데 y제곱을 찾으면은 4-x제곱이니까 이거는 y제곱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루트 씌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얘로 바꿀래? 얘로 바꿀래? 아무거나 해도 된다며. 근데 얘는 딱 봤을 때 하고 싶게 생겼어? 그리고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잖아. 안 할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거 루트가 들어간 것도 최대차수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됩니다. 돼야 돼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쓸 일이 없는 거죠. 그치? 그럼 나는 얘를 바꿔서 대입할 거야. 그럼 일단 대입은 해. 일단은 대입해. 2x 플러스 4-x제곱 일단 대입해. 됐죠? 됐죠? 그럼 이거의 최대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좀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자, y제곱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수. 실수를 제곱했을 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핵심이죠. 맞죠? 그러면은 4-x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얘는 2차 부등식이지. 망했네? 2차 부등식을 모르면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2차 부등식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건 뭐 2차 부등식 가서 어쨌든 우리가 문제 줄 때는 2차 부등식을 쓰게끔 주지는 않을 거야. 핵심은 어차피 범위 구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차 부등식을 쓰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x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다 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자, 얘를 바꿔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니까 이거를 이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그럼 1,5니까 요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잘라주면은 요 안에서의 그림만 딱 보면 되겠네. 그쵸? 그럼 최소값은 언제? 최소값은 x가 1일 때 최소값 5, x가 1에서 먼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9,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이런 젠장. 에라이, 진짜 최악이네, 최악. 큰일 났네, 큰일 났어. 1,5 위로 블록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늘 유독 그치. 좋아. 학습의 효과가 될 거야. 너희는 실수하지 마라. 너희는 하지 마라. 그래서 요거 그럼 반대네. 1일 때 최대값 최소값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5 더하니까 마이너스 4.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때 함수값만 찾아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 그때 범위를 찾을 수 있으면 찾고요.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이게 모든 실수 다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완전제곱식 고래 형태인데, 완전제곱식 고래 형태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완전제곱식 하면은 실수의 제곱이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요거를 쓴다는 거예요. 요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 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곱수를 만들어내서 그 값을 얘의 최소값을 얘가 가장 작은 값은 몇이야? 0이죠. 얘가 가장 작은 값은 몇이야? 0이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K가 가장 작은 값입니다. 맞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인 건데 사실 이거 말고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한별식을 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별식을 쓰는 문제가 예를 들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여기에는 설명이 없으니까 잘 봐. 두 가지 형태로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제곱식이 바로바로 바뀔 수 있으면은 완전제곱식을 바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 ex제곱 마이너스 4x에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몇이 필요하냐면 플러스 2가 필요해요. 맞죠? 그리고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여기는 9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럼 총 더했을 때 몇이야? 11이잖아. 근데 몇이 더해져 있어? 16이 더해져 있죠. 그럼 몇이 모자라? 5가 모자라. 맞죠? 그랬을 때 2의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럼 최소값은 누구야? 얘야 항상.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라는 건데, 자, 잘 봐. 이거를 얘도 2번도 사실 똑같기 때문에 1번만 제대로 할게요. 1번만. 잘 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문제도 있거든. 내림차수네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이거든. 맞죠? 그럼 이거의 판별식을 쓰는 거야. 판별식. 짝수공식 쓰면 4 마이너스 2배의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 자, 얘를 내가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을 구하려면 x는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게 들어갈 거죠.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요? 자, 이때 중요한 거. x는 결국 실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죠. 맞지? 그럼 얘가 실수여야 하잖아. 요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 정리해볼까? 2 나누고 2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고 다 정리하면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16 14는. 그쵸? 그럼 문제는 얘를 풀어야 되잖아, 우리가. 맞죠? 그럼 이제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은 얘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없어? 2차 부등식이라? 없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얘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진 않는 거야. 얘가 어디 가면 나오냐, 이게? 부등식 가면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도 같이 합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물론 요 문제는 그게 필요는 없는, 그냥 딱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면은 판별식을 쓰실 일은 없어요. 가끔 이제 완전 제곱식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됐죠? 그러면 요 나머지 문제만 좀 보고 봅시다. 두 문제 남았나? 자,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자, 얘가 그거야. 얘고요.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x를 없앨래, y를 없앨래야? 선택이야. 근데 그러면 x가 편할래, y가 편할래라고 물어보면 되죠. 왜 x가 편할까, y가 편할까? 자, 이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3 이걸 대입할 거야. 어때? 하고 싶어? 싫은 이유는 분수죠? 네. 하기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럼 분수가 혹시 안 나올 수 있나?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이러면 분수는 안 나오죠? 그럼 얘가 더 편할 거라는 거죠. 근데 얘 범위 알아?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모를 때는 웬만하면 범위 없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2차 부등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래서 이걸 대입하는 겁니다. 2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x 플러스 9 그쵸? 그럼 이거 가지고 꼭지점 찾으시면 되겠죠.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9니까 3 그래서 6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최소값 몇? 3이다. 맞죠? 그때 x는 몇? 마이너스 1. 그럼 그때 y는 몇? 여기다 x 대입하면 y도 나오죠? 이렇게까지 다 찾을 수 있어요. 됐나요? 얘도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대입하는 게 낫겠어? y제곱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맞죠?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y제곱이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역시나 2차 부분식을 모르는데 사실 이게 나오면 안 됐지만 얘는 준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x가 0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나오죠. 그쵸? 요거부터 찾고 시작. 그러면 대입을 하는 건 똑같아요. 대입해.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의 범위 0부터 2 사이일 때 최대 최소니까 일단 꼭지점부터 찾아야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그쵸? 그러면 그림 그려보시면 2,4에서 꼭지점을 갖고 위로 볼로 이렇게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4인데 0과 4에서 2에서 거리는 똑같죠? 맞지? 그럼 최대값은 일단 4인 건 알아요. 그쵸? 최대값은 4인 거는 찾았어요. 그럼 최소값은 0부터 2까지니까 요 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0일 때 최소값이죠. 그래서 0일 때 몇? 0.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아마 너희가 많이 헷갈리는 사실 요거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실 잘 나오면 안 되긴 해요. 요거 자체가 2차 부등식 진도도 안 나가 있는 상태면은 이걸 못 푸는 문제죠. 2차 부등식을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
요거는 아마 기말고사 때 더 자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 최대 최소는.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최대 최소는 중간고사 때 보고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갑자기 기말고사 때도 나올 수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한 번 시험 봤으니까 끝났으니까 몰라도 돼. 이런, 참고로 말하지만 요 최대 최소 고2 때 또 씁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고2 때 또 써요. 진짜로. 까먹지 마라. 그럼에도 까먹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당부의 말은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마지막. 자, 너희가 요 표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자, 이걸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봐봐. 얘는 축이 x는 2다. 이거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2를 기준으로 플러스 x만큼 간 값과 마이너스 x만큼 간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 x가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7만큼 간 거랑 왼쪽으로 7만큼 간 거랑 같다.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거랑 왼쪽으로 1만큼 간 거랑 같다. x가 1일 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 축이 2라는 소리야. 2를 기준으로 좌우로 간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너네 매번 그랬잖아. 축이 뭐일 때, 축이 뭐일 때 이렇게 말로 해주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말로 잘 안 줘요. 맨날 이렇게 수식을 써줘요. 수식을. 이해됐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 수식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중학교 때 했던 문제랑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축이 2구나.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라. 자, 여기서 2차항의 계수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야 되네. 이렇게 그려졌어요. 축이 2래요. 그쵸? 그럼 이 함수에서 가장 낮은 값은 언제야? x가 몇일 때? 2일 때죠? 그러면 여기 함수값 f2죠? 이게 최소값 아니야? 네, 끝났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요 문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거 축 찾는 거. 축을 말로 안 주고 수식으로 주는 거를 너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요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그래서 할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